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이죠. 어젯밤에 읽은 책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입니다. 무이카 대통령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재임 중에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교외의 허름한 민가에 살고 또 고물 폭수박연을 직접 몰고 다니고 봉급의 대부분을 기부해서 청빈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추앙을 받았던 분이죠. 그 무이카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욕심이 많아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대통령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바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철학을 갖고 저런 말로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대통령. 우리나라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장남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근택 변호사 네. 팬이 엄청 많아요. 네. 오늘 목은 좀 다 나으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지셨어요?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얼굴이 이제 좋아 보이십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 해 주십시오. 유튜브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샵 23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립니다. BHC 치킨 쿠폰, 또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화장품. 이제 좀 선선해졌으니까 선크림 말고 다른 화장품으로 좀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에센스 괜찮습니다. 에센스?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쏘시죠 그냥. 3만 명 딱 되면 이제 예, 제가 그러면 글래모에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 상당히 기록을 좀 세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1,000명 넘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유출돼서 지금 아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호상 대통령 외부 일정이 끝날 때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대충 알고 엠바고를 걸어서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유출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사건에 거듭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경호처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거 문제지요. 윤경호 의원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해보셨는데 대통령 일정 이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잖아요. 예. 기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엠바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행사가 공개되는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거제였는데요. 어느 조선회사에 예. 이를테면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걸 어느 매체 논설위원이 컬럼에 썼어요. 미리. 예. 예. 근데 이제 컬럼에 쓰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논설위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출입 기자에게 내가 들은 게 아니고 해당 업계에서 내가 취재를 해서 쓴 거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당시에 그 매체 청와대 출입 기자가 무려 3개월의 출입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경호처가 그렇게 우위에 있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키우지 않을 때인데도 경호처에서 와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경호실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경호실인데요.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 시간과 장소가 공개가 돼버리면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팀은 대통령이 지방이든 어디든 외부에 나가는 경우는 3번, 4번 사전 답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동 경로 이게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한다고 할 때 대통령 차는 중간에 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일정한 속도 이상 제가 알기에 아마 시속 30km일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도 그렇게 엄격한 규정인데 그 이동 경로라는 게 노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예.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대구의 시간과 장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이 뭐 낮은 경호, 열린 경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보안 차원에서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괜찮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직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호라는 거지. 어느 개인이 뭐 호불호를 가지고 할 얘기가 절대 아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 일정이 뭐 방금 말씀하신 칼럼이라든지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데 나와도 문제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나온 겁니다. 정확한 시간, 장소 그러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소 공용 주차장으로 오세요. 공지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올렸는데 장성철 소장. 네. 누가 그러면 이 카페에 올렸을까?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요. 대변인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름아름 알려져가지고 도와주시려고 성원해 주시려고 응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좀 알려졌다. 국민의힘 그 지구당이라든지 지역에서 이렇게 알려진 그러니까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대구시당 쪽에서 이렇게 좀 알려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알 수 있나요? 대구시당에는 대통령이 오니까 이러한 어떤 예를 들면 시장 같은 데 행사에서는 좀 사람들 좀 모아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부적절하죠.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더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좋아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인식이 이거예요. 그냥 아름아름 알려져서. 이러한 상황 인식은 상당히 참 부적절하고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현미 변호사, 이 해명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해명도 부적절하다. 아름아름 알려지면 그거는 뭐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이 이거에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아니다. 알려지게 된 게. 이게 시도당이나 이 서문시장 관계자들에게 알려지니까 그쪽으로 새어나간 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의 동선 그런 움직임 같은 건 국가 기밀로 분류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혹여나 신변의 안전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것인지 이런 게 바로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첫 일이냐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상황들 대통령 직무실이 저는 이렇게 강아지들과 함께 언론의 사진으로 알려진 거 처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그러자 대통령실에선 짐작 가는 사람이 찍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진에 담겨 있는 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었습니다. 짐작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통제 바깥에 있는 정말 아웃 오브 컨트롤인 대통령실 누가 그 근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동선 일정 어디에 오픈이 됐습니까? 건의사랑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정말 일파만파 이거 시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뭐 제2부속실 이거는 어떤 구조적으로 메워줘야지 그냥 뭐 아름아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걸 그냥 치부하고 넘어간다?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건희사랑 팬카페에 이런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까지 올라갔다면 뭔가 대통령의 일정을 확실히 아는 쪽에서
정보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사진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도 그냥 줬다. 그러니까 내가 올렸다 이랬거든요. 그럼 누가 찍었냐 결국은 뭐 김건희 여사 핸드폰으로 찍었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팬카페가 왜 문제냐면 만들 때도 그 강신업 변호사 처음에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다 이랬거든요. 물론 나중에 부인했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관계돼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도 아니고 사진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정부도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가 시스템 공사 구분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지난번 사진 나왔을 때도 아니 그걸 대변인실이라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적으로 처리하냐 이게 문제됐던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정들이 뭐 당연히 비공개로 되겠지만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으로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행 문제도 개인 아는 사람인데 친한 사람인데 왜 못 데리고 가? 뭐 봉화마을 갈 때도 그렇고 아니면 저기 뭐 나토 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채용 문제도 내가 친한 사람 평소에 아는 사람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 구분 기본이 아주 중요한 네. 거거든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기강의 문제, 시스템 문제다. 이게 심각하게 봐야지 단순히 뭐 아름아름으로 당에서 알려졌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이 보안 업무 규정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어겼거나 아까 말씀처럼 만약 공무원이 어겼을 경우는 당연히 징계라든지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징계라든지 이게 조치가 안 되면 그럼 건들 수 없는 사람이 이걸 어겼겠구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치해법권적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건희사랑 팬카페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그만두었지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변인실을 통해서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강신업 변호사가 오히려 그것이 더 부적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얘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진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를 골라서 올립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올렸습니다. 있는 대로. 아니 보내주면 다 올립니까? 네, 다 올렸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거는 사적인 사진이었어요. 지금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항상 공과 사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진은 개인적인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진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의 목적은 생민입니다. 백성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자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은 오로지 소통에 있습니다. 그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과 대통령 부부가 친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때문에 그 사진은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이유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왜 반드시 대변인실로 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그것도 저는 사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휴일날 여사께서 대통령이 근무하시는 집무실에 방문해 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께서는 부인이 이 앵커님 근무하시는 여기 방문 못 합니까? 그럼 시장 마누라는 시장한테 못 갑니까? 판사 마누라는 판사실에 못 갑니까? 더군다나 휴일날 말이죠. 그건 전혀 공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공적인 영역으로 치환해서 공격을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기우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겁니다. 예, 자 공사 구분과 관련한 강신업 변호사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사진을 올렸는데 뭐 그걸 공적으로 이렇게 보느냐 그것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공과 사 구분이라는 표현인데 현근택 변호사의 공과 사의 기준과 강신업 변호사의 공과 사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공인이라도 사적 영역이 있는 거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 국민들의 기대치, 눈높이와의 현격한 차이인 거죠. 바로 그런 데서 과거의 행적도 문제될 게 없다. 이제 이런 논리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건은 만약에 이 정보가 아까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아름아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무슨 관계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부의 통신망에 올랐다면 그런 해명이 통하겠죠. 그러나 이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 올랐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또는 경호처 뭐 관련돼 있는 곳에서 결국은 이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 갔다. 이거일 수 있어서 저는 아까 현 변호사의 표현 중에 결국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다는 그게 이번 일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구설수를 낳을 수도 있다. 예. 걱정합니다. 저는 이런 반박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데 함부로 사진 못 찍거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개인이 와서 아무리 뭐 부인이든 아이들이 와도 사진 찍어서 물론 개인이 갖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걸 외부로 공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근데 뭐 방송국은 사진 촬영 금지된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앵커님만 동의하면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실이라든지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날 가서 뭐 부부가 찍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재판 중에 사진 찍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재판 중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서 나랑 그냥 사진 찍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사진 촬영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지역인데 내가 친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부부니까 찍어도 된다.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선을 그었고 강신엽 변호사 그만뒀는데 팬카페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장성철 소장?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강신업 변호사 대신 다른 누군가 관리하는지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팬카페가 있다라는 사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알아보러.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처음 본다. 팬카페 해체해라 그랬더니 예. 강신업 변호사가 당신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당신이나 잘해라 그랬으면 참 점잖죠. 제가 점잖게 얘기하려고 예. 아니 우리 저 시청자들이 알으셔야 되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해산하라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아가리를 닥쳐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잘못하는 거 다 내가 제보 받는다.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 뇌물, 김영란법 위반 무엇이든지 좋다. 이런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신업 변호사랑은 어떠한 말을 섞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분이 계속 말하면은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에 이게 어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실에서 좀 어느 정도 확실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장윤미 변호사 팬카페라는 게 자발적인 모임인데 그거를 정부가 해체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할 수는 없고 그게 어쨌든 인터넷 커뮤니티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뭐 방장도 있고 정말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는 그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해체하라는 건 이게 정말 해체하라라는 뜻도 담겨 있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만 주는 상황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지자체 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걸 반격하는 데 있어서 수위가 너무 넘었다. 지금 여권에는요, 이 여당 국민의힘에는 내부 분열이 그냥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청전 정치인들끼리 뭐 수위를 넘나드는 말을 하질 않나. 집권 여당의 지자체 대구시장에게 그것도 뭐 영부인의 팬카페를 운영했던 변호사가 뭐 입을 다물라 그리고 조국 수호홍 뭐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쪽 사람이 아니야. 조국 수호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선긋기를 하고 분열의 언어를 쓰고 그런 정치를 하고 저는 왜 이런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호 일정 유출 논란은 이런 걸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안 문제 관련해서는 이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직이라는 거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게 국기문란 맞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조차도 그 촌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만물상인가? 네, 만물상. 거기에 보니까 뭐 확실한 정보원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 대목이 굉장히 논란거리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부속실의 비서관이 이 일정을 유출했다가 잘릴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사법 처리를 당했냐면 그 대가로 또 뭘 받았어요. 그런 건 이제 분명히 법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대통령으로 2급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누설할 경우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대가를 받았으면 더 그거는 별도로 처벌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냥 위안부에 넘어가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정보가 흘러갔겠구나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사실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팬카페 팬클럽 카페 유출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건데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놓고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취임식 초청자 가운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 그리고 뭐 또 유튜버 뭐 이런저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저런 사람들을 부른 거야? 어떻게 선정이 됐어? 궁금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그거 다 명단 폐기해버렸습니다. 이제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윤경호 의원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명단을 폐기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의 보존 대상이냐 아니냐 우선 이걸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존 대상이라면 똑같은 취임식 초청 명단을 다른 정부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기록물법이 제정이 되고 이게 발효가 된 이후부터 따진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인데 이 두 가지를 따져놓고 본다면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요. 인수위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나 물품도 역시 보관 대상이 되는 걸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도 인수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론의 여지 없이 이건 분명히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건 임의로 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의로 폐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명백한 규정조차 있습니다. 근데 폐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 폐기의 논리가 초청이 된 분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두 가지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대통령과 대통령 인수위 취임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 법인 거고 초청된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서 관련된 개인정보니까 이걸 폐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적용이던데 이 취임식이 따로 없었던 그러니까 인수위가 따로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다 초청자 명단이 보존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중의 이 상식에 정말 부합되지 않을 듯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에 버젓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단 확인이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운영위에서 김대기 실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명단 자체, 그러니까 원본은 폐기가 됐지만 이메일로 주고받은 실무자들의 이 명단 이런 것들에 아마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더 중요한 건 이 원본 자체가 폐기됐다면 이건 대통령 기록물법 분명한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는 것은 경호 일정 유출도 김건희 여사 팬클럽 카페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인사들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건가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2부에서는 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